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시 속에 말하는 이, 즉 시적 화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시 작품들에서 말하는 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소설 속에 말하는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설 속에 말하는 이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 속에 말하는 이를 시적 화자라고 불렀지요. 네, 소설 속에서 말하는 이는 서술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시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점은 볼 시자와 위치할 점자를 사용합니다. 자, 보는 것과 위치하는 것, 보는 것과 위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누가 보는 것과 누가 위치하느냐, 바로 서술자가 보는 것과 서술자가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우리는 시점을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시점이란 서술자가 보는 것과 서술자가 위치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서술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술자는 소설 속에 있을 수 있고요. 소설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소설 속에 있다면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설자가 소설 안에 있을 경우에 1인칭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서술자가 소설 밖에 있다란 얘기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 등장인물을 소설 밖에서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의 인물이라고 해서 소설 밖에 서술자가 위치하는 경우는 3인칭이라고 부르죠. 자, 이번에는 서술자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한 시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술자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하는 것만, 즉 관찰한 내용만 볼 수 있는데요. 서술자는 보이는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서술자가 관찰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해서 관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술자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란 바로 인물의 심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물의 심리를 포함한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서술자가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물의 심리까지 볼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경우 1인칭인데 인물의 심리를 볼 수 있다. 소설 속에 있는 인물인데 인물의 심리를 본다라는 건 다른 사람의 심리를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인칭일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심리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점을 주인공 시점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소설자가 소설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밖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소설 속의 모든 인물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모든 인물들을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인물의 심리부터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점을 전지전능한 신만 가능한 시점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소설 밖에 인물의 심리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전지적 작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렇게 시점의 종류는 서술자가 보는 것과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4개의 시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4가지 시점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특징적인 점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칭 시점의 경우 소설에서 서술자가 소설 안에 있는 경우죠. 그래서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나라는 말하는 이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가 나의 심리까지 표현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이나 말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모두 다 서술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시점의 경우는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왜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독자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1인칭 서술자가 소설 안에 있어서 나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을 관찰하는 누군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가 관찰자가 돼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은 이 시점은 철저하게 보이는 것만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에 비친 제한적 세계만을 다룬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인칭 시점인데요. 3인칭은 서술자가 소설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밖에서 제3의 인물로서 소설 안의 인물들을 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작가 관찰자 시점은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을 말하는데 소설 밖에서 보이는 것만 서술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밖에 있는 서술자는 객관적인 태도로, 왜? 보이는 것만 서술하니까 객관적인 태도로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하여서 서술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나 등장인물들의 생각 등은 바로 독자가 알아내야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소설 밖에서 등장인물을 살펴보되 등장인물들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 심지어는 심리까지 모든 것을 서술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런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만 가능한 시점이다 라고 해서 이름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사건, 성격 등을 모두 다 서술하게 됩니다. 서술자가 다 말해주기 때문에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시점의 의미와 시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서술자에 대해서 앞으로 동백꽃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점 4가지를 잘 기억하되 종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각각 시점의 의미들을 여러분이 이해해서 이 시점들의 효과, 소설 속에서 사용되는 효과에 대해서 꼭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만나서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